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지난 14일 철도공사 국감장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퇴할 거라며 일반 증인 신청해달라고 난리를 치셨는데요. 그런 발언이 무색하게 월요일 행하니 오늘 국토위 국정감사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행안위 국정감사 유튜브 조회수가 12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공영개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분노와 허탈감은 없었을 겁니다. LH 대장동 사업은 LH와 성남시 두 번의 공영개발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끈질긴 방해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 개발 이익을 최대한 성남시로 환수하기 위해서 민간 합동 개발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그 다음에 KB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50% 마이너스 한 주, 지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동업 형식인데요. 지분 구조로 보면 네. 개발 이익 분배는 71대 29로 이렇게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한 설계로 보여지거든요. 지분율이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이익의 분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럼에도 그리고 또 하면 전체 환수액 중에서 2,561억 원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먼저 환수하고 나머지 1,822억은 이익이 나는 대로 우선적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한 협약은 사실은 성남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인데 당시에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특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LH는 전체 이익이 450억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성남시가 용역한 결과는 1공단 빼고 1,400억 정도 남는다고 계산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민간이 제시한 거는 3,600억이 남는다. 1공단 빼고 3,600억의 절반을 저희가 받기로 한 거고 그것도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게 적자가 난다면 저희는 해당 A10 임대주택 부지를 받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저희는 확보하고 그들은 사실 1조 5천억 투자하고 사실 망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거는 투자 비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당시로는 저희로서는 어쨌든 예정 이익의 71%를 환수했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사실 갑질했다, 직권남용했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가 조건에다 부과해서 1,100억 원을 저희가 추가 환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자꾸 제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 거면은 제가 왜 거기다가 추가 부담시켜서 제 거를 뺏겠습니까? 그럼 민간개발 허용하면 깔끔한데 그 뭐 하려고 그 공공개발 도입해가지고 5,500억 뺏고 이렇게 그 환수하라고 지시하고 이런 거 하겠어요? 네, 국민의힘과 언론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고 하면서 배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제가 이 금융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협약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권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게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했더니 금융권에서는 자기들이 배임에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죠. 이미 이렇게 고정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했는데 응모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려면 은행이 배임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이게 자꾸 이거 가지고 오해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간에 있었구나를 알게 됐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옛날에 제가 마치 알고 결제했다는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격하시던데 그거는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0억을 또 추가로 환수 조치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뭐 건달 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 개발 이익 지분이 71%에서 89.4%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 정도면 특혜나 배임이란 말보다는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횡포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부당 수익을 뭐 얻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얻었다 이렇게 비난하면 말이 되겠죠. 민간 개발업자들 과도하게 압박해서 갑질했다, 직권남용해서 너무 많이 뺏었다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네. 그러면 민간 개발 허용은 다 100% 배임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원래 이 사업 용지 분양까지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경기도지사로 옮기고 난 후에 2018년 12월에 이 용지를 분양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막대한 분양 수익을 올리거든요. 네. 이때 지사님이 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올린 배경에는 2012년 이명박 정부의 이 당시에 도시개발법 그 개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지 공급에 참여한 자한테 수익액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조항 하나하고 2015년 5월에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네. 또 결정적으로 또 이 한 몫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큰 몫을 한 것은 이제 주택 시장이 2017년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주택 시장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그 결과 네. 예, 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택지 개발에 LH 다 포기시켰고요. 정부 차원에서 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고 개발 부담금도 깎아줬고 사업자들이 택지를 임의로 자기들이 취득할 수 있는 조항도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소속한 정당과 그 정당이 배출한 정권이 한 일이었고요. 지금 다시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집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이게 14년에 저점이 있다가 2015년에 거의 수평으로 가는 상태고 엄청난 미분양이 발생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때 저희가 분양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 사업 투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비율과 관계없이 해라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70% 환수했고 그나마 이게 2017년이 되면서 약간 부동산이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봐도 신통할 정도인데 이 시점에 저희가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에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으면 이 예상 못한 초과 이익도 저희가 100% 가졌을 텐데 국민의힘이 굳이 막아가지고 물리력 행사하면서까지 막아가지고 결국은 민간 합동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70% 또는 60%밖에 환수 못하는 예, 아쉬움이 있다는 예, 말씀드리고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허탈해하시고 정말 벼락거지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를 하는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이 국민의힘의 방해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시 을 출신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기도 김포을 출신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지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실천하고 공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셨을 때 그 당시에 경기도 양평에서는
우리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특혜 의혹 사건이 있어서 네. 이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사업은 다름 아닌 양평의 공공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뛰고 있는 윤석열 씨의 처갓집 회사인 ESIND라는 회사가 공공지구 개발 사업을 펼쳤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구조를 좀 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씨의 처남이 30%를 가지고 있고 윤석열 씨의 장모가 20% 그리고 윤석열 씨의 처형이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사내 이사로 등재된 회사입니다. 네. 여기서 윤석열 씨의 장모 최 씨는 2006년부터 양평군 공리 일대에 땅 5,900평을 사들이고 그중 5,000평은 자신이 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 900평은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겠다, 농기구를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후에도 나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입니다. 추후에도 이런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고 추후에도 또 농지를 구입하는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기구 구입이라든지 농사를 짓겠다라는 약속은 지킨 바 없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8월에 윤석열 씨 처가의 가족회사인 ESIN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한 달 후에 양평군으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인근에 LH의 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취소되는 상황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었죠. 그 이후에 2012년 4월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났고 2012년 11월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지역 도시개발의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2년 후인 2014년 11월까지 시행계획이 완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윤석열 씨 처가의 이 가족회사가 이 사업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2014년 11월까지도 1년 8개월 11월까지도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되었습니다. 지사님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실시계획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정권자인 군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행정법과 법학의 기본 개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기간 개념이 있습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실효됩니다. 실효. 유효 기간 있잖아요. 유효 기간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식품도 12월 말이 유효 기간인데 그 지나면 그만이지. 1월 달에 유효 기간 늘려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 여기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저께에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 그 감사를 지금 지시해서 감사 준비 중입니다. 예, 여기서 바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1년 8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6년 6월에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재 윤석열 씨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 갑자기 공공지구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진행합니다. 즉 소급해서 좀 전에도 중요했던 우리 행정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기간 문제에 대해서 시행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을 해줘서 이 불법적인 사업을 소급해서 인정해 준 꼴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특혜의 이면에는 당시 군수였던 김성교 씨하고 그리고 여주지청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씨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추론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관계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SIND는 이런 지분이었고 윤석열 씨는 2013년부터 14년까지 여주지청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교 씨가 그 당시에 군수를 했어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충분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법자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일선에서 단연간 행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군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서 시도됐으면 그걸 소급해서 해주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죠. 이건 불법 행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이야말로 특혜 불법 의혹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일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사님 친인척이 저런 특혜 개발 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었다면 지사님은 어떻게 지금 형편에 놓이셨을까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달려들어서 아예 산산조각 공중분해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 뭐 온갖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는 국민의힘의 전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한 40명 가까이 되더군요. 제 삼촌 이내가. 그런데 이런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 일은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가족들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유일하게 그 중에 한 분이 시정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또 저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실제 시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막다가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고 그러다가 가족 간 다툼이 생겨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도 그분이 저한테 내가 녹음해놨는데 내 말을 잘 들으면 공개 안 하고 계속 내 말 안 들으면 공개하겠다. 그럴 때 저도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결국은 공개돼 버렸고 시정은 안정이 됐지만 가족으로서는 불행을 겪었는데 공직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냥 가만 놔둔다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못 막았던 거 아니냐 아니면 묵인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긴 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사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로 질의해 주세요. 추가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앞 출신의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요 다음 진성준 의원님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에 이동규의 기술지원 TF 대장동 개발 추진 이거 그 당시에 지사님 아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알았다 이미 몰랐다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제 알았습니까?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일일 보고 어떤 걸 올렸는지 기억을 친절하게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대장동을 한다더니 대장동 주민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사찰과 보고했다는 관계 건가요? 없습니다. 이거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거 처음 저한테 본다고요? 보고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런 문서를 본 일이 없다는 이번에 의원님 보여주셔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본 적이 없다면 들은 네. 바는 있습니까? 그 기억도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사님답지 않네요.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맞으면 맞다 답변하실 텐 의원님은 말이죠. 12년 전에서 자, 세 번째 어디서 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났는지가 기억나시지 않을 겁니다. 자, 지사님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제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네, 여기서 10년 전 기억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면 합니다. 이재명 왜 하십니까? 그거는 다시 여쭙겠습니다. 질의는 접니다. 보도블록 교체에 제가 관한 홍재명 것이었습니다. 지사님이라고 묻지 않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왜냐면요 질의는 저기 뭐라고 때문에 하셨어요? 이제 못 들었어요. 아니요 이건 부총리한테 제가 질의 답변 바꾸라고 하니까 저 질의 방해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묻겠습니다.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뭘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딴 데로 가신 것 같아요. 뭘 했다고요?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한 겁니까 부적절한 겁니까? 주민 사찰을 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시간을 까먹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장으로서의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왜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을 맡기셨죠? 거기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 맡겼지. 도시공사의 사장 대행을 유동규가 했죠. 그리고 석 그때 달인가 한 것 하천대유가 같습니다. 사장이 맡아졌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의원님. 하천대유를 의원님, 그 당시에 지정했던 유동규가 저기 질문을 하시면 보고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저도 질문을 방해하지 마세요. 첫째, 답할 기회를 주세요.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당시에 자, 우리가 초과 회의록 이익 좀 조항 줘보세요. 아까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자,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원입니까? 건의하지 않았다니까요. 건의했다고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참.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하루 말씀 만에 마시고.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자, 바꾼 그러면 일이 없고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 이익 환수를 무슨 삭제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간부 제가 안 누가 거는 채택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안 거고 그때 자, 당시는 그러면 제가 받은 지사님 일인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요 얘기만 할게요. 나중에 의원님. 답변하세요. 자, 나중에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공모 지침입니까? 사업 협약 때입니까?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의원님 한번 불가능한 요거만 제안이라고 제가 누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자, 나중에 제안한 충분히 일이 답변 기회 없다니까요. 드리겠습니다. 제 거 드려서 제 질문 막지 마세요. 답을 할 자, 수 있는 기회를 사업- 주세요. 충분히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사업 협약 때 당시의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자, 이 건의를 지사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면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벌 회장이 예, 아니오로 답변해 계열사 주십시오.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거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사님이 건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공모 아니, 지침으로 계열사 하겠습니다. 대리가 제시한 공모 거를 지침에서 장표 띄워주세요. 그 당시에 처장이 이 또한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모 지침서에서 빠져 있는 걸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유동규 듣기로는. 네, 본부장이 이거를 거절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그 대리급 정도 되는 신참 직원이 공모했는데 확정이익으로 그리고 응모해서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은 더 받아봅시다라는 지사님, 제안을 했는데 그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거를 그때 지사님, 그러면- 보고하던 게 아니고 자, 이번에 제 얘기 들으시면 답변 언론 나중에 보도를 하실 보고 시간 알게 된 드릴게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 민간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지사님은 끝까지 배임 혐의가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유동규 차원에서 이 거절을 하면서 그가 다 떠안아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지사님이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기억 안 난다고 하시지만 이 기억 안 난다는 게 국민들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민간에게 초과 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지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합니다. 이재명이 명구해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의를 거절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또한 모르고 있다면 당시의 지사님은 대장동에 대해서 본인이 일일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정결 규칙까지 바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도 시장이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때? 자, 정리해 주세요. 예. 저 지사님 저 답변할 시간 주신다니까. 예,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팩트도 아닌 것들을 마구 발표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일방적 주장하면서 답변 못하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팩트에 관한 것들은 제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앞으로는 아예 이 기관 위임 사무, 보조 사업 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도 저 최대한 네, 충실하게 충분히 좀 답을 답변해 할 수 주세요. 있기를 주십시오. 저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너무 짧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진상이 규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팩트를 찾아내고 국민들한테 진상을 보여주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아,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좀 조용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읍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미 그거를 당시에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기대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에 이런 얘기 듣어본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한 것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는 김은혜 의원께서 읽으시는 그 문서를 아직도 저는 못 구했어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저한테는 안 주더군요. 당시에는 위례 신도시에서 제가 비율로 정했다가 5% 투자하고 50% 이익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쭉 줄어가지고 150억으로 줄어드는 걸 보고 야 비용을 부풀리는 건 일도 아니구나. 반드시 고정이익으로 최대치를 확보해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합동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고정이익으로 이미 공모가 됐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응모를 했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계약 협상 중인데 협상 도중에 실무자가 혹시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땅값이 오를 경우에 그 예정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를 받읍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 자체를 당시에 과장선에서 아예 채택을 안 했다고 하는 것. 저것도 언론 보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때 보고받았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당시에는 이런 얘기 자체가 있지를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안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 저는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땅을 팔기로 했는데 5억에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그 직원이 나중에 이게 집값 오르면 5억 이상 오르는 거에 30% 받읍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고 이건 우리는 확정 이익을 받는 게 시방침이었고 시방침을 도시공사는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집가가 예상보다 오를 경우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자 그러면 상대는 당연히 그러면 땅값이 내릴 경우에 당신들도 부담하고 고정이익을 줄이자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받아들인다면 그럼 내릴 경우도 대비하자라고 하면 확정이익을 정한다는데 반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당시에 이게 예정이익이 3,60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하는데 갑자기 그 1,800억 상대 몫이 혹시 티가 올라서 더 되면 받자는 이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배임이니 이런 게 될 수 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 다 했습니다. 답변 나오셨습니까? 아니, 답변 나중에 하라며요. 귀당에서 답변 나중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왜 박성민 위원님께서 나서십니까? 김은혜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네. 자,
사회자라 지금 뭐 어디 지역 행사합니까? 예? 아까부터 계속 사회자라 그러네.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답변하려고 그러면 자르고 나중에 대답하세요. 나중에. 그 지금 나중에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려면은 답변을 들으세요.